그날 오후 서울 근교의 고급 컨트리 클럽 강남 에스테이트 로비에서 나는 언니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순간을 느꼈다. 저 사람 좀 데리고 나가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눈에는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내 청바지와 운동화가 그녀들의 품위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5년간 쌓인 침묵의 무게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동안 클럽의 대리석 바닥이 내 발밑에서 조용히 웃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소유였으니까. 내 이름은 김지은. 28살,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커피를 타며 받은 메시지는 언니 김민지로부터 왔다. 가족 점심. 오후 1시. 강남 에스테이트 클럽. 늦지마 어생일 축하나 따뜻한 인사는 없었다. 그냥 명령조. 오늘은 내 생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공연일 뿐이었다. 내가 실패자 역할을 맡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리.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건 실수가 아니었다. 피곤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임에 지쳤다. 성공이란 게 반드시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세계에 지쳤다. 클럽은 서울 엘리트들의 성지였다. 40에이커의 넓은 부지, 백색 기둥과 바다를 닮은 골프 코스, 태양 아래 반짝이는 고급스러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차갑고 만질 수 없는 유리 너머의 전시품 같았다. 언니는 입구에서 요트 카탈로그에서 튀어나온 듯 서 있었다. 디자이너 드레스, 완벽한 헤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주얼리. 어머니는 샤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쥐고 태어난 듯한 여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완넷 언니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았지만 속에는 독이 스며 있었다. 기다렸어. 우리라는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이미 문제가 된 존재였다. 미안, 서울 시내 교통이 막혔어. 나는 가볍게 말했다. 시내, 어머니의 코웃음이 쓰레기통에서 사는 걸 고백한 듯 들렸다. 아직도 그 좁은 아파트에서 사니? 나한테 잘 맞아 연희의 친구들이 돌아보며 내 캐주얼 차림을 훑었다. 돈 많고 속 빈 사람들만이 완성할 수 있는 그 판단의 시선. 나는 평생 그걸 봐왔다. 자, 갈까? 언니가 밝게 말했다. 배고파 죽겠어. 내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서 삐그덕 소리를 내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높은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 죽은 사람들의 유화가 걸린 벽의 옛돈이 건축으로 자신을 보존하려 애쓰는 곳. 김씨 가족입니다. 언니가 호스티스에게 왕족처럼 선언했다. 네, 김민지 씨 이쪽으로요. 우리는 골프 코스를 내려다보는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완벽한 뷰, 완벽한 세팅.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막 나온 듯한 나의 자, 민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어머니가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다. 말해봐, 나는 말했다. 언니가 빛났다. 세준이가 프로포즈했어. 좋은 일이네, 진심이었다. 언니가 불행하길 바란 적 없다. 다만 그 예의를 나에게도 베풀어주길 바랐을 뿐, 다음 달 약혼 파티를 여기서 할 거야. 결혼식도 물론 여기서 그녀가 방을 가리키며 내 차림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이 클럽은 완벽해. 아주 배타적이고 세련됐지? 운이 좋네. 여기 회원이 돼서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의 사업 연결로 가능했지? 민지와 세준이의 지위가 우리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암시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향수처럼. 나는 가족의 사회적 위치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세준이 가족은 3대째 회원이야. 연희가 덧붙였다. 할아버지가 이사회에 있었대.
인상적이네. 누구처럼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적어도 적절히 옷 좀 입고 올 수 있지 않았니?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흘려보냈다. 가족 점심이라고 했잖아. 형식적이라고 안 했어. 여기서 점심은 다 형식적이야. 그게 상식이지. 웨이터가 와서 구원이 됐다. 언니는 랍스터, 어머니는 도버솔, 나는 치킨 샐러드. 단순하고 안전하고 내 재정에 대해 논평할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싸다. 그리고 진짜 쇼가 시작됐다. 약혼 파티에 60명 초대할 거야. 언니가 선언했다. 당연히 적합한 사람들만. 세준이의 사업 파트너, 가까운 친구들, 가족. 멋지네. 초대 리스트는 신중히 해야 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클럽의 기준이 있으니까. 아무나 초대할 수 없어. 나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느껴졌다. 그게 약혼 파티에 대해 언니의 목소리가 가짜 미안함으로 물들었다. 정말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해. 우리 안쪽 사람들만. 알았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정말? 어머니가 물었다. 지난번 가족 행사 때 내가 그렇게 차려입고 왔잖아. 이번처럼. 그건 추석이었어. 집에서. 캐주얼이라고 했잖아. 캐주얼이 가난뱅이처럼은 아니지.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지은아. 28살이야. 언제쯤 내 인생을 바로잡을 거니? 가슴속에서 뭔가 꼬였다. 하지만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내 인생은 바로잡혔어.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사는 게? 컴퓨터로 뭐 하는 거? 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데이터 분석이야. 그녀가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고백한 듯 말했다. 요점은 내가 우리가 바랐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야. 민지는 26살에 세준이와 약혼했어. 지금 봐, 강남의 아름다운 집, 성공한 약혼자, 모든 적합한 클럽 회원권. 민지 언니 행복한 거 축하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야망은 없니? 어머니가 마무리했다. 실망스러워, 지은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실망하셨을 거야. 그게 핵이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건 어머니의 최종 무기. 칼을 비트는 법을 정확히 알았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뭐로? 언니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다. 내가 실제로 이룬 게 뭐야? 그 순간 말할 수 있었다. 가방 속 문서들 6년간 쌓은 재무제표, 부동산 증서, 사업 허가증. 하지만 가족에 대해 배운 게 있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미 나를 정해버렸고 어떤 증거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적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증거는? 난 괜찮아 대신 말했다. 음식이 나왔고 몇 분간 축복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언니의 폰이 울렸고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오마, 엄마, 봐, 최 씨 부부가 올 수 있대. 그리고 박 씨 부부도 데려온대. 멋져, 어머니가 환히 웃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이벤트가 될 거야. 메뉴 업그레이드 해야 해. 언니가 중얼거렸다. 연어 대신 필레 민용, 그리고 샴페인. 좋은 거로. 비용 아끼지 말고. 당연하지. 어머니가 동의했다. 민지의 미래를 축하하는 거니까? 나는 샐러드를 먹으며 그들의 계획을 무시했다. 선택적 청취가 생존 기술이었다. 좌석 배치 주의해야 해. 언니가 폰을 꺼내며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 씨와 못 앉아. 법적 분쟁 중이잖아. 세준이 어머니는 창가 쪽으로. 가족 좌석은? 어머니가 물었다. 세준이 부모님은 우리와 헤드 테이블에. 형제들은 테이블 2의 배우자와. 삼촌과 숙모는 테이블 3에.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는 어디? 어머니가 마침내 물었다. 그 톤은 나를 아무데도 두고 싶지 않다는 듯.
언니가 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가짜 동정의 표정. 사실, 엄마, 그 얘기 하려 했어, 왔다. 공간이 제한적이고 중요한 손님들이 많아서 모두 초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자기 여동생을 약혼 파티에 안 초대한다고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언니가 재빨리 말했다. 세준이 경력에 아주 중요해. 사업 파트너들, 잠재 고객, 회사 사람들. 올바른 인상을 줘야 해. 내가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거지?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파티가 세준이에게 중요한 연결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그녀가 나를 가리켰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내 딸이잖아. 적절히 차려입지 못하거나 사회적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누군가, 어머니가 고쳤다. 정말, 지은아. 봐봐. 한국에서 가장 배타적인 컨트리 클럽의 청바지와 운동화 신고 왔어. 맞추려는 노력도 안 해. 아무도 이해 못하는 컴퓨터 직업에, 좁은 아파트에, 그 낡은 현대차를 몰아. 믿을만해. 부끄러워, 언니가 쏘아붙였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세준이 어머니가 내 차에서 내리는 걸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고용된 도우미냐고 물었어. 정정했어. 결국엔. 하지만 피해는 갔어. 우리 가족이 어려운 줄 안다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래서 가족 행사에 나를 초대 안 하는 게 해결책이야. 이번만, 언니가 재빨리 말했다. 결혼식엔 올 수 있어? 물론 뒤쪽 자리에 앉히겠지만. 참 관대하네. 그렇게 굴지 마, 어머니가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시키려는 거야? 외모가 중요해. 연결이 중요해. 관심 없는 척 나타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기대할 수 없어. 관심 없다고 한 적 없어. 그럼 왜 이렇게 입고 다니니?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 봤다. 왜 시내에서 살며 존경받는 곳이 아닌 그런 회사를 고집하니? 신이시여, 뭐 하는지. 내 직업 좋아. 더 나은 데서 좋아할 수 있지, 어머니가 말했다. 인상적인 데서. 세준이 회사처럼 윈스턴 앤 어소시에이츠. 아주 권위 있고 잘 연결된. 그들이 누구와 연결된지 알아. 그럼 이 약혼 파티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겠네, 어머니가 말했다. 어떤 합병증도 없어야 해. 합병증, 그게 내가 된 거였다. 완벽하게 이해해. 좋아, 언니가 안심하며 말했다. 합리적일 줄 알았어. 솔직히 안 오는 게 내게도 편할 거야. 이런 이벤트 지루할 수 있으니까. 거기 올 사람들 대부분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건 그들의 서클에 속하는 거랑 달라, 어머니가 고쳤다. 넌 아니야? 웨이터가 디저트 메뉴를 가져왔다. 어머니와 언니는 크렘 브릴레를 주문했다. 나는 거절했다. 테이블 세팅 아이디어 보여줄게, 언니가 폰을 열었다. 흰 장미와 금색 액센트로 그녀가 상세히 설명하고 어머니가 제안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물잔의 응결수가 테이블보에 고리를 만드는 걸 봤다. 이렇게 항상 흘러갔다. 내가 방관자가 되고 그들이 민지의 완벽한 삶, 계획, 미래를 논의하는. 참여하려 애쓰는 걸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들은 내 의견을 원치 않았다. 증인, 민지의 성공을 인정하는 누군가를 원했다. 내가 배제되는 동생이라는 건 보너스. 세준이가 고용한 사진작가는 3명의 정치인 결혼식을 찍었대, 언니가 말했다. 엄청 비싸지만 홍보 사진으로는 가치 있어. 홍보. 당연하지, 언니가 당연하다는 듯. 세준이 로펌이 유명하잖아. 우리 약혼이 사회면에 나올 거야. 전문 사진이 필요해. 물론 그래서 사진에 누가 나오는지 신중해야 해,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덧붙였다. 점심이 끝나갔다. 어머니가 계산서를 요청하고 신용카드를 꺼내며 쇼를 했다. 내가 쏠게. 민지의 약혼 축하로. 고마워. 엄마 덧니가 뺨에 키스했다. 지은아, 일어나며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엔 외모에 노력 좀 해. 민지를 위해선 아니더라도. 명심할게. 우리는 출구로 걸었다. 어머니와 언니가 웨딩드레스 쇼핑을 논의하고 나는 몇 걸음 뒤에서 보이지 않는 동생. 문 가까이서 언니가 멈췄다. 아, 박예진 씨네. 인사해야 해. 그녀가 테니스 복장의 여자에게 달려갔다. 어머니와 나는 분수대 옆에 남았다. 지은아, 어머니가 조용히 돌아보며 말했다. 이해하길 바래. 잔인하려는 게 아니야. 민지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거야. 이 결혼이 우리 가족 위상에 중요해. 이해해. 정말. 때론 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아. 세준이 집안은 진짜 옛돈, 진짜 돈이야. 그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문을 열 수 있지만 올바른 이미지를 제시할 때만. 내가 올바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어머니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노력하면 더 나은 옷, 더 인상적인 직업, 좋은 집안 사람 만나서 달라질 수 있어? 내 삶에 행복해. 그건 내가 놓친 걸 모르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거의 동정처럼 말했다. 너무 적게 만족해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지은아, 노력하면 훨씬 더 될 수 있어. 언니가 흥분된 얼굴로 돌아왔다. 예진 씨가 파티에 와. 남편이 파트너 된 거 데려온대. 세준이 기뻐할 거야. 멋져. 얘야,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는 출구로 계속 갔다. 하지만 문 가까이서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사실 지금 깨달았어. 그녀의 목소리에 새로운 날카로움이. 뭐? 이렇게 차려입고 메인 출구로 못 나가. 사람들이 내가 회원이 아닌 줄 알 거야. 민지 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회원이야. 그녀가 웃었다. 진짜 웃었다. 지은아, 여기 회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입회비 2억 원에 연회비 2천만 원이야. 내 스튜디오 아파트 렌트비도 겨우 내는 내가? 맞아, 어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차려입고 온 게 이미 부끄러워. 메인 문으로 나가서 더 키우지 마. 연문 써. 나는 둘을 쳐다봤다. 가슴에 차가운 게 내려앉았다. 서비스 출입구로 나가라는 거야? 이번만 언니가 말했다. 제발 누가 봐서 생각하게 하지 마. 뭐라고 생각? 이상하게 언니가 말을 더듬었다. 가난하게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메인 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여기에 속하는 회원이 아닌 줄 알 거야. 작은 군중이 모였다. 다른 회원들, 스태프, 같은 사회 서클 사람들. 완벽. 서비스 출입구 안 써. 나는 분명히 말했다. 지은아, 언니가 주변을 보며 속삭였다. 소란 피우지 마. 소란 피우는 거 아니야? 다른 회원처럼 메인 문으로 나갈 거야? 다른 회원은 노숙자처럼 안 입고 다녀. 어머니가 날카롭게. 그때 언니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출입구 근처 보안 요원에게 돌아섰다. 50대 전문적인 남자, 클럽 보안 배지. 실례합니다. 그녀가 권위적으로 말했다. 이 초라하게 입은 사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보안 요원이 나를, 연후 언니를 봤다. 혼란스러운 얼굴. 부인, 저는. 여기 안 맞아요. 언니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커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멈췄다. 봐요. 분명 회원 자질이 안 돼. 이런 사람이 클럽을 돌아다니면 안 돼. 민지 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 마. 왜 안 돼?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요구했다. 넌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해.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런 곳에 안 맞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니? 어머니가 끄덕였다. 보안 요원이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지은아. 적절히 차려입었으면 필요 없었을 텐데. 보안 요원이 불편해 보였다. 부인들, 확실치 않아요. 데리고 나가요, 던니가 주장했다. 즉시. 난 여기 회원이고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요구해요. 로비가 조용해졌다. 20명쯤이 지켜봤다. 그들의 컨트리 클럽 점심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방해됐다. 나는 차분히 기다렸다. 그때 박준호가 나타났다. 클럽 디렉터, 60대 고급스러운 남자, 20년 넘게 강남 에스테이트를 관리했다. 누군가 소환한 게 분명했다. 문제가 뭐예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부유층 갈등을 해소하는 훈련된 목소리. 드디어 던니가 말했다. 박 디렉터님, 다행이에요. 이 사람, 나를 가리키며 여기서 쫓아내야 해요. 옷차림이 부적절하고 소란을 피워요. 박준호가 나를 봤다. 인식의 섬광, 연후, 또 다른 게 경보. 김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제 있나요? 이게 김씨예요. 언니가 자신을 가리키며 짜증나게. 김민지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김은혜 씨, 우리는 회원이에요. 이건 다시 나를 가리키며 내 여동생인데 회원 아니고 나가야 해요. 박준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긴장됐다. 알겠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자기 여동생을 클럽에서 쫓아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던니가 말했다. 더 부끄럽게 하기 전에. 노숙자처럼 입었어요. 어머니가 덧붙였다. 완전히 부적절해. 분명히 보이잖아요. 박준호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 질문. 나는 살짝 끄덕였다. 김씨, 그는 이제 새로운 톤으로 공식적이고 전문적이며 군중이 아직 파악 못한 무언가. 그들의 회원권을 취소할까요? 로비가 완전 침묵. 언니의 얼굴이 혼란으로 백지? 뭐라고요? 취소할까요? 박준호가 차분히 반복. 김은혜 씨와 김민지 씨는 기록상 후원 회원이에요. 주요 회원권 아래?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요구했다. 우린 몇 년째 회원이에요. 아버지. 아버님의 회원권은 5년 전 이양됐어요. 박준호가 폰을 꺼냈다. 돌아가시고 주요 회원권과 모든 계정이 유언에 지정된 상속인에게 갔어요.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불가능해. 회원 카드 있어? 연회비 내고 있어? 회원 특권을 사용하신 거예요. 박준호가 고쳤다. 하지만 주요 회원권은 다른 사람 거예요. 지난 5년간 이 클럽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신 분 현회비, 식사비, 손님 특권, 모든 시설 접근, 군중이 가까이 다가왔다. 폰이 나왔다. 누구예요? 언니가 속삭였다. 하지만 눈에 이해가 시작됐다. 박준호가 존중의 끄덕임으로 나를 봤다. 김지은 씨가 2019년부터 주요 회원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한 회원권의 소유자예요. 그는 멈췄다. 사실 그 이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물었다. 강남 에스테이트 컨트리 클럽은 3년 전 김홀딩스 LLC가 인수했어요. 박준호가 설명했다. 김지은 씨가 김홀딩스의 단독 소유자예요. 즉, 은혜 씨, 당신 딸이 여러분이 사용한 회원권을 소유할 뿐 아니라 클럽 전체를 소유해요.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언니의 입이 열리고 닫혔다. 어머니가 근처 의자를 잡아 넘어질 듯 불가능해. 언니가 마침내 말했다. 지은이는 데이터 분석가야.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아. 현대 차 몰아. 김지은 씨는 서울의 사적 거주지를 유지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경기도에 3개의 부동산도 소유해요. 이 클럽이 있는 에스테이트 포함. 차 선택은 개인 취향이에요. 전체 클럽 어머니가 속삭였다. 40에이커, 본관, 모든 시설, 인접 골프 코스. 맞아요. 박준호가 확인. 2021년에 550억 원의 인수. 거래는 조용히 처리됐어요. 김지은 씨가 프라이버시를 선호하셔서 나는 조용히 서서 가족의 얼굴을 봤다. 그들의 현실 인식이 무너지는 걸 지은아,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봤다. 이게 진짜야? 응. 하지만 어떻게? 왜 안 말했어? 물어본 적 없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추정했어. 내가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부끄러움이라고 결정했어. 내 말로는 마음 안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 하지만 아파트, 직업, 차 어머니가 약하게 말했다. 아파트 좋아. 일에 편해. 직업은 6년 전 내가 설립한 데이터 분석 회사야. 투자회사들 금융 모델링해, 현대차는 믿을만해. 남 시선에 인상 주지 않아도 돼. 6년 전 언니가 반복. 6년간 성공했는데 안 말했어. 말하려 했어. 나는 말했다. 회사 런칭 파티에 초대했잖아. 바쁘다고 했어. 경기도 부동산 샀다고 했을 때 콘도라고 추정하고 스타터 홈이라고 농담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원권 나한테 남겼을 때 내가 못 사서 동정이라고 생각했어. 진실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차갑고 부정할 수 없게. 여기서 연회비 불평할 때마다 나는 차분히 계속. 내가 실제로 냈어. 회원권에 청구된 모든 식사, 데려온 손님, 참석한 이벤트. 5년간 내가 커버했어. 왜? 어머니가 물었다. 상처받은 듯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너희가 날 사랑하는지 보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날 너희가 원하는 버전이 아닌? 친구들 인상 주는 누군가가 아닌? 그냥 나는 멈췄다. 답을 얻었어. 연희가 울었다. 마스카라가 뺨에 흘렀다. 지은아, 날 쫓아내려 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안 불러서 부끄럽다고. 약혼 파티에서 배제했어. 내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실망할 거라고 했어. 의도한 게 아니야. 맞아, 나는 부드럽게 끊었다. 모든 단어 의도했어. 너희에게 나는 실패자였어. 덜 만족한 사람, 노력 부족한, 너희 서클에 안 맞는 박준호가 여전히 서 있었다. 전문적이지만 눈에 동정이. 김지은 씨, 그는 조심스럽게. 지시하세요. 이게 순간이었다. 회원권 취소, 클럽 금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 서클에서 잘라낼 수 있는 궁극의 복수.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언니의 눈물을 보니 피곤함만 느껴졌다. 회원권 유지해요. 나는 말했다. 지금은. 하지만 기록의 후원 회원으로 명시해요. 클럽 정책, 회원, 손님 접근에 결정권 없어요. 누구든 쫓아낼 권한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준호가 살짝 인사하며. 즉시 기록 업데이트 할게요. 기다려. 언니가 필사적으로. 지은아, 제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몰랐어. 관심 없었어. 나는 고쳤다. 그게 달라. 내가 실제로 누군지, 이룬 게 뭔지 관심 없었어.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 썼어. 약혼 파티 언니가 재빨리. 올 거지? 제발 헤드 테이블에 앉혀줄게. 모두에게 말할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나는 말했다. 오늘 가족 점심으로 왔어.
모든 걸 불구하고 아직 가족일 수 있길 바래서. 하지만 너희가 명확히 했어. 너희 요구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공평하지 않아 어머니가 약하게 항의. 아니야, 나는 물었다. 마지막으로 언제 내 삶의 판단 없이 물었어? 내일, 집, 선택에 비판 없이 관심 보였어? 관리할 누군가가 아닌 아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어. 대답 없었다. 클럽 사용해, 나는 계속. 그걸 빼앗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너희가 우월함 느끼도록 작게 보이는 척 그만할게. 너희가 이해하려 애쓰지 않은 기준에 사과하는 것도 나는 박준호에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줘서 고마워. 물론입니다. 김지은 씨, 평소 오후 티타임 머무르시나요? 오늘은 아니야. 하지만 점심비 내 계정에 넣어. 기다려. 왜 내가 문으로 가며 언니가 불렀다. 내 약혼 파티 은하는 멈추고 돌아봤다. 초대장 보내. 날 동생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원하면 고려할게. 하지만 완벽한 이벤트 장식으로라면 수고하지 마. 나는 메인 출구로 나갔다. 운동화가 대리석의 마지막 삐그덕. 뒤에서 목소리 중얼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폰이 사회 가십 네트워크의 모든 순간을 담았다. 내일이면 가족 사회 서클 모두가 진실을 앓터운에 현대차에 도착하며 폰이 울렸다. 박준호의 메시지. 사무실에서 분기 보고서 보냈어요. 회원 15% 증가. 테니스 코트 리노베이션으로 신청 늘었어요. 잘하셨어요. 김지은 씨, 나는 미소 지으며 폰을 치웠다. 강남 에스테이트를 3년 전 산 건 투자 아닌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내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증거, 가족 승인과 무관한 가치 창조. 가족이 소유자를 모르고 사용한 건 아이러니일 뿐 우 고속도로로 나오며 폰이 울렸다. 언니. 보이스메일로 갔다. 어머니, 다시 언니? 몇 주간 전화할 터의 사과, 설명, 깨진 걸 재건하려. 어쩌면 진심일 수, 어쩌면 이제 날 다르게 볼 수. 하지만 오늘 배운 게 중요했다. 그들의 나에 대한 의견은 항상 조건부였다. 성공이 그들 기대처럼 보일 때, 삶이 그들 정의에 맞을 때, 선택이 그들에게 이치에 맞을 때 나는 조건부 삶을 그만두기로 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운영, 부동산 관리, 행복한 삶이 있었다. 인상 주지 않아도. 그게 충분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는 클럽 회원권을 노력과 결의로 쌓았고 옛돈 무리에 완벽히 맞지 않았지만 존경을 얻었다. 유언에 나에게 남기며 간단한 메모. 지은아, 누구의 허락 없이도 특별할 수 있는 너에게 그는 가족 나머지가 날 어떻게 대할지 알았고 대처 도구를 줬다. 회원권 유지한 건 내가 어머니나 언니가 아니기 때문. 가치를 사회지위나 복수로 재지 않아. 하지만 기록이 이제 진실을 보여줄 터 클럽 사용할 때마다 따라다닐. 그들이 무시한 딸. 쫓아내려 한 동생이 그들이 밟는 땅의 주인이라는. 그게 충분한 결과 같았다.